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민감한 크리티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돼서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 받는다 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만원도 받게 되는데요. 소득에 종사해서 조금 더 노후 생활비를 모으려고 하는데 일정한 소득 이상이 된다면 삭감을 당합니다. 물론 50%까지 최대고 5년 동안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있어도 돈을 벌어도 그것을 권장해야지 삭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기준금액 초과 시에는 삭감을 당하는 게 현행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A값 309만원 내외가 되거든요.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라든가 자영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이죠. 그랬을 땐 삭감을 최대 5년 동안 50%까지 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삭감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삭감은 기분 나쁘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데 이자 배당,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는다.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향후 삭감을 일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 2분위 정말로 삭감 금액 미미한 것만 폐지하겠다는 거죠. 생색만 내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카이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메 마시오. 자, 삭감의 정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를 삭감하는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A값 309만원 내외가 됩니다.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별로 삭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매월 451만원을 초과할 때, 연봉으로 5,400만원을 초과할 때 삭감이 서서히 진행되니까 실질적으로 삭감은 별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에는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중식대 20만원, 그 다음에 차량지원비 20만원, 토탈 그 40만원이죠. 연간 480, 이것까지 포함됐을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451만원 미만일 때는 당연히 삭감이 없는데 451만원에서 556만원일 때는 최대 5만원 삭감입니다. 그다지 삭감 금액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651만원까지는 최대 15만원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767만원까지는 최대 3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76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봉이 거의 1억원 내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삭감해도 뭐 부담은 없지만, 근데 내가 돈 버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조그만 금액도 손해볼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872만원까지는 최대 50만원 삭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872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50% 삭감이 됩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다면 100만원까지도 200만원 받는다면 100만원까지 50% 삭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월 872만원 받는다는 소리는 연봉이 1억 초중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서는 5년간 연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판매하면서 그 상품은 노후에 연금, 쓰레기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발생돼도 삭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상 삭감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삭감이 없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거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451만 원을 초과했다.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겠지만요. 삭감당한다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정말로 삭감당하고 싶습니다 하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왜 내가 버는데 삭감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삭감은 아무리 미미하지만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행제도에서도 삭감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지만은 삭감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이따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두려워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입한 거 모조리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삭감자 통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 보는데요. 11, 2, 3만 명 정도가 삭감당하니까 꽤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보겠습니다. 1분위 100만 원 미만, 2분위 200만 원 미만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1분위는 62,000명, 그 다음에 2분위는 27,000명 정도가 되니까 1분위는 5만 원 밑으로 삭감되는 것이죠.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2분위인 200만 원 미만은 15만 원까지인데 그것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0만 원 미만도 300만 원 미만도 그 14,00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1, 2분위 200만 원 미만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적인 정책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여러분한테 생색내기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삭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당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추 알아보니까요. 잘 몰라서 삭감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미미해서 삭감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겠죠. 그런데 고소득자,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삭감 당해도 50%니까 무시하고 아니면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가 뭐 연봉 3억, 4억, 10억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5년간 연기하는 것도 좋죠. 굳이 삭감당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든가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삭감 금액이 아주 미미하거나 정말로 연봉 1억, 2억 된다면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때는 연기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삭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현행도 삭감은 이루어지지만 타격이 큰 것은 아니고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 전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요, 삭감을 일부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분위, 2분위까지만 삭감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효적인 부분은 없다. 전체적인 것을 다 삭감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생색내기,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정말로 미봉책으로 계속 정책을 펼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본 겁니까? 도대체 개돼지로 본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똑똑하고 일 잘하는 합리적인 정치인과 행정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행정가가 수준 떨어진다. 여러분이 수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너무나 제가 볼 때는요. 뭐라고 할까 불편한 지시를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위정자들의 특징이요. 일단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상으로 일부 약간 주는 척하면서 다른 것에서 전부 다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각종 법인세를 올리고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뭐 수백만 명을 박탈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부담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금자 보호 5천에서 1억 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ISA 보험 차입 비과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다 빨아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정말로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에 들어가서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고 공사만 좋은 일 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부는 엄청나게 들어온 눈먼 돈들을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에서 가지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가지고 있다면 법인세를 떼겠죠. 그러니까 이 예금자 보호를 1억으로 올린다는 것은요, 삼자만종만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예보공사는 뭐 따따블 이상의 땅 짓고 헤엄치기 매출이 일어나고 돈잔치가 벌어지겠죠. 금융기관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세금을 왕창 걷죠.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의 원천은 바로 가입자라는 거 모르시는 거죠. 가입자는 자기가 예보공사의 보험료를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낸다는 거 모르십니까? 전혀 망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5천에서 1억으로 올리고 자기한테 혜택이 줄어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입한다.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으로 몇천 원에 판매 중이니까 신청해 보시고 실물도 있습니다. 나중에 장편 소설 집필 중인데 그것도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미미한 삭감이지만 대상자도 뭐 많지만 1, 2분위밖에 안 되니까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삭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삭감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배경에는 공적연금이 삭감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요 삭감을 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이니까 그냥 덩달아 삭감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뺀 것은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별정우체국연금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기금고갈이 안 됐죠. 사학연금은 기금고갈이 좀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1년에 1조 원 이상을 미리 보존을 해주고 있고요. 공무원연금은 2001년도부터 이미 고갈돼 가지고 지금도 매년 8조 원, 10조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땜빵에 들어가고, 군인연금은 옛날 뭐 1970년대부터 기금 고갈돼 가지고 뭐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도 4조 원 가까이 매년 국민 세금,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쪽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죠.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뺀 것은 기금 고갈 시에 결코 부과 방식으로 그 가입자들이 뭐 보험료를 뭐 50% 60% 떼는 게 아닙니다. 별로 떼지 않습니다.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죠. 겨우 연금개혁 시에 약간 더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연금개혁하면 또 반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된다면 부과 방식으로 33% 50%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국민들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없는 것이죠. 세금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죠.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해주니까 삭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 아닐 수 없죠. 자, 삭감을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니까 소득공제 혜택 받으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건강보험료는 과세,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비과세,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더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다른 공적연금은 뭐 소득공제 안 해줍니까? 그거 해줍니다. 해주면서 세금 보전해줍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 미스라고 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이 들면서 기억력, 떨어져가는 기억력을 조심하지 마시고요. 평생 떨어져가는 판단력을 조심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근데 판단력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만큼 훨씬 더 반비례적으로 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로섬이 됩니다. 하지만은 판단력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먹어도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학식과 품격과 판단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현명해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무지한 상태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모두 가입자가 된 거죠. 회사나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무직자나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의 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은 그러면 삭감 아예 안 되느냐? 국민 그 세금 지원 안 되느냐? 됩니다. 약간 크레딧 제도라고 있죠. 군복무 크레딧이라든가 출산 크레딧이라든가 실업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1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있겠죠. 유럽처럼 기금이 고갈된다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기초연금을 지원을 없애고 무상 공짜를 없애고 국민연금에 지원할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때 지원할 때는 삭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인정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삭감하지 말아야지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삭감하지 않는 것이 혜택 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삭감제도 폐지해야 되겠죠. 그냥 그 생색내기로 1분위, 2분위 전혀 효과 없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4대 공적연금 대비해서 유족연금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30%밖에 못 받거든요. 다른 데는 다 50% 받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은요, 장애연금하고 노령연금 있을 때 하나만 받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은요, 두 개 다 받습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소득이 매월 1억이 나더라도 또 삭감은 없어요. 물론 군인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삭감을 운운하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아직도 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쓰레기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삭감은 없습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건보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노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990년대 유배당 확정금리 7.5% 연봉리 상품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보험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 주식, 채권, 펀드 모든 것을 다 저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자산재배치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선 마케팅, 리스트럭처링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리모델링 마케팅이라고 접근해가지고요. 기존 거 팔고 새로운 수수료 왕창 들어가는 거 판매하는 그런 얌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죠. 저는 물건을 팔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특히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보장보험, 뭐 ISA, ELS, 뭐 아니면 무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상품들, 펀드라든가 이런 거 잘 팔지 않습니다. 물론 펀드나 ELS 중에 뭐 현재는 좋지 않지만 향후에 좋아진다면은 제가 일부 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팔아서 제가 뭐 수익을 뭐 가져간다 많이 그럴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스님이 연불에 관심이 있어야지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건 팔라고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 유도해갖고 여러분을 폭망시키는 노후 준비 폭망시키는 그런 상품을 팔면 안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찾지 잘못하면 수천 수백만 원, 수천 수억 원, 수십억 원 날아가 버립니다. 절세 컨설팅은요 수백억 원도 날아간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격 컨설팅 받으시고 무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에 적격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사 여러분 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지 정말로 돈을 지키고 벌고 절세를 왕창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불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굴러온 호박 넝쿨을 발로 차서 뭉개겠습니까? 아니면 껴안고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한테 복을 주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으로 수수료로 뭐 자기들 배만 불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으시고요. 0.01 주고 99.99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윈이 그런 말 했잖아요. 비용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다. 왜냐하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적 성과나 비즈니스 성과나 기타 반사이익 아니면 유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받을 때 유료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가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가 정신이나 웰스라고 하는 부자 정신 전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1 주고 99.99 받아 하시면 되겠죠.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파는 사람한테 자산관리 맡긴다면 여러분 계속 쓰레기 같은 상품 가입해야 됩니다. 물론 돈은 안 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상품 가입시켜가지고 엄청난 수수료를 땡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담한 그런 여러분의 이익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하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고요. 참가하는 방법은 저한테 9만 원 입금하시고 성함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9만 원 내에는 여기 하늘 레스토랑의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음료 및 다가비 포함되고 제 저서 포함입니다. 저서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늘 레스토랑 그 북악스카이웨이 정경은 정말 가족 힐링 최고죠. 야경은 360도 파노라마 서울을 전부 다 힐링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길 또 어떻습니까? 드라이브 코스로 한계령 축소반입니다. 운전 연습도 하지만 피톤치드 확실하게 느껴보시고 드라이브 코스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외곽 근처까지 다 포함해서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자산관리 콘서트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고요.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이때 저를 뭐 좋아서 만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죠. 7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만남의 시간에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은퇴 설계 노후 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공적연금 많이 받는 법, 기초연금 많이 받는 법, 퇴직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많은 반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요. 농지연금, 산지연금, 노란노선 공제, 은퇴 관련 금융상품 평가 분석, 주식채권 펀드 모조리 다 분석해 드립니다. 기타 보험 및 금융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 분석해 드리고 자산 재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물건을 팔진 않습니다.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뭐 벤치마크 수익률 연 6%, 8%, 10%, 12%, 30% 거기에 맞춰서 자산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애널리스트 공인받은 적격 애널리스트입니다. 펀드 매니저입니다. RFM. 애널리스트는 KCIA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적격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상수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절세 전략. 야, 7만 원 내고 정말로 너무 조금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7만 원 내고 700만 원 이익 가져가겠습니까? 100배? 그렇지 않습니다. 7천,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을 걷어갈 것으로 보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콘서트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에서 하는데 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끼우고 보실 필요가 없겠죠. 저는 소비자만을 위해서 방송하지 무언가 팔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뒷거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뭐 엄청나게 성장해서 만약에 CF가 들어온다면 그거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수익에 대해서는 이런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에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만을 위해서 혜택을 제공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시는 방법 보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요. 우리가 부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 주식, 채권, 펀드,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조리거든요. 세액공제 상품, 비과세 상품, 아니면 뭐 분리과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에 뭐 예금자 보호 1억 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조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치기 전문가 공짜 컨설팅을 하면서 그저 그냥 수수료에 눈먼 사람 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요. 무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에 진짜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 및 연금 상품에 대한 수리를 할 줄 아는 뭐 전체 다 상품이죠.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 분해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서 0.01% 안에 든다고 자부를 하니까 걱정 마시고 저의 판단력과 그 다음에 관리 및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라든가 청장년층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여러분 편에 컨설팅을 해주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